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시골서 산다 라는 제목으로 미래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시골에서 대부분 살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요. 시골로 많이들 떠납니다. 지금 시골이란 말은 그 옛날의 시골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시골은 KTX를 타고 1시간, 1시간 10분 또는 1시간 반 아니면 차로 몰아서 뭐 한두 시간 정도. 그 옛날에는 무궁화호 타고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하루 종일을 가야지 시골이었습니다. KTX는 2030년이 되면 하이퍼루프로 변해서 서울 부산 15분 또는 서울 부산 한 3, 40분 한국의 전국이 거의 1시간 내로 연결이 되는 점점 빠른 기차가 나오고요. 2025년만 되어도 이미 나르는 자동차 들어봤죠? 에어택시, 드론 택시를 타면 기차보다 10배로 빨라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리면 그 2시간짜리는 2분 정도, 2, 30분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몇 분 안에 대한민국을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 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잣대로 생각을 해서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그거 너무 멀어서 시골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골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 들면 시골 생활이 좋다. 1번, 현재 시골은 옛날 시골이 아니다. 시골도 핸드폰 있고요, TV 있고요, 의료시설 있어요. 특히 이번 정부가 지방의 의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시골에서 의사 생활을 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KTX 등으로 연결되어서 서울 오는데 2시간 만에 거의 다 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KTX가 아니라 드론 택시가 나오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10분 내지 20분 내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 비대면 화상대화, 줌으로 자녀들과 항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들하고 페이스타임 해서 늘 오픈해 놓고 항상 띠리링 소리만 나면은 이제 화면만 열면은 그쪽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줌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이런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24시간 같은 화면에서 생활하도록 거의 줌도 무료죠. 줌은 40분 정도 오픈했다가 껐다가 또다시 40분 할 수 있고 껐다가 또다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을 약간 내면은 이제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 화상대화나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연결 시스템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골이 아니에요. 그 다음 코로나 등 전염병은 대도시에서 유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구에서 유행을 시작했어요. 그 종교단체 때문에. 그죠? 코로나 전염병 대도시에서 유행을 한다. 코로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도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대도시를 강타했어요. 전염병은 원래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골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코로나 다음에는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새롭게 다양한 전염병이 나오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도심 탈출을 시작한다. 이걸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가 시작된다. 시골로 탈출하는 문화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뉴욕의 맨하탄에서 저 뉴저지로 여러 군데로 이사를 가고 있고요. 저 북부에서 휴스턴, 텍사스 이런 쪽으로 콜로라도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 제도가 들어옵니다. 기본소득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소득 제도가 나오면
대한민국에 또는 그 국가에 10%만 일을 해요. 나머지 90%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창업을 해서 돈은 못 벌더라도 뭐 굉장히 이렇게 큰 연구를 하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평생에 하고 싶어 하던 이런 일들을 해요. 왜? 기본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라 그래요. 어번던스의 시대가 온다. 이런 풍요의 시대가 오면 의식주가 무진장 싸져요. 저렴화되고요. 옷도 3D 프린터로 씩씩 프린트해서 입고요. 집도 3D 프린터로 씩씩 프린트해서 50만원, 100만원짜리 집에 살고요. 먹는 것도 3D 프린터로 씩씩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먹는 것은 정밀 발효 제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정밀 발효합니다.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밥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뭐 두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기도 만들어요. 정밀 발효 이육해서 제가 이미 먹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임파서블 버거인데 이미 제가 2017년도에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LA 공항에서. 자, 2030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요. 2030년에 기본소득 제도가 들어오면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를 안 갑니다. 왜? 소득이 있는데 일자리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가라지로 들어간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뭐 헛간이라든가 부모님의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방에서 창업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인터넷과 AI와 인공지능이나 로봇하고 소통하면서 공부를 해요. 학교가 크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나이가 들면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중년층에서도 시골로 갈 수 있어요. 시골이 지금 시골과 다르다. 그죠? 준도시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돈 안 쓰고요. 자급자족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아요. 내가 월 80만 원을 받아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160만 원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돈을 안 써요. 텃밭에서 야채 기르고요. 과일 수확하고요. 친지들이 올 때마다 계절마다 찾아오면 잔뜩 싸서 보내고도 남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2030년에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가난한 나라에서도 다 기본소득 제도를 줘요. 절대로 주고 싶지 않죠. 저 지도층이나 정부는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데모를 일으키거나 뭔가를 두드려 부숴요. 데모를 해요. 그 두드려 부수는 돈보다 차라리 그냥 기본소득 제도를 나눠준다. 기본소득을 나눠줘요.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할 때 그 분별, 판별 그리고 등급을 정하는 돈이 더 비싸요. 그래서 80만 원 나누어 줄 거를 복지사, 복지기관, 복지부에 다 뺏겨요. 그래서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중간 배달자라 그러죠. 복지 전달자들이 다 뺏어가요. 그러므로 기본소득 이코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선별 작업하는 그 돈이 더 비싸거든요. 선별 작업 안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되 선별해서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만 나눠주자. 요 말은 기본소득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UBI라 그래요. 7번째, 아프지 않는 것이 돈이다. 돈 버는 거다. 아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지 않는 것은 암 치료 등의 90% 이상이 공기라고 합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는 아무래도 가장 공기가 나쁜 곳이 강남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간에게 나쁜 게 분진이고, 그죠? 그것이 중금속 분진이 바로 자동차 분진이에요.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바로 강남이죠. 강남에 트래픽이 그죠 하루 종일 있어요. 강남 폐막론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강남은 앞으로 아무도 살지 않을 뭐 지금 내일 당장이 아니고 그죠 앞으로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과 동시에 오가든 같은 야채 생산 키트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판매망을 가지고 홈쇼핑, 홈피 등에서 판매해서 용돈 벌 생각을 해야죠. 시골 가가지고 갑부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용돈 벌기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이 나오고 다 못 써요. 그거 다 못 쓰면 어떡할 거예요?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아무튼 용돈을 벌 수 있는 수제 비누나 수제 간장, 수제 고추장, 수제 장아찌 등 주문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에게.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씩만 붙여 내가 장아찌 간장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그죠? 친구 가족 쭉 해가지고 만약에 20명에게 뭐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디어 메모리얼 센터나 미디어 메모리얼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 뒤에 15분에 설명이 되니까 일단 8번, 특히 대도시나 대형 병원에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이런 시골이 용이합니다. 2시간까지 가는 거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2시간이고요. 광주까지 2시간이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2시간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KTX는 하이플루프로 갔을 때는 20-30분 내로 전국을 다 돌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또 드론 택시가 나오면 또 20-30분대로 다 돌아다니니까 이제 시골이라는 말은 서울만 아니면 시골이에요. 그죠? 뭐 큰 도시, 대도시만 아니면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 생활이라는 말이 그 옛날의 시골 생활과 완전히 다르다. 또 9번, 자연인 아닌 반자연인이 되어야 됩니다. 반자연인의 트렌드는, 그죠? 제가 뒤에 보여드려요.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요. 더 빨리, 더 자주 일어나요. 미세먼지가 또 뭐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미세먼지를 피한 주택이 이제 반지하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더 비싸요. 외국에서는 반지하 집이. 또 50이 나이가 지나면 친구, 친지, 마음 맞는 동거 가족을 찾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야, 65세에 은퇴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그래서 한 10년 동안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으면은 빼고요, 그 사람들은. 그죠? 좀 유별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빼고 할 수가 있죠. 도시로 한 달에 1, 2회 나들이를 갈 수 있어요. 연극과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특히 앞으로 캠핑카가 대량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캠핑카, 바퀴 달린 집이죠. 캠핑을 누구든지 다녀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가 캠핑카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싣고 가요.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요.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일어날 겁니다. 12번, 시골 거주는 은퇴 후에 돈을 안 쓰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컨셉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용돈을 조금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13번, 시골 거주할 때 찜질방, 황토방, 산책로, 텃밭, 과수나무, 과일 수확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요, 이제 친구, 친지, 또는 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너 일주일에 뭐 아니면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어디 다른 데 놀러 다니느라고 돈 많이 쓰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머물면서 20만 원 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겨 놓으면 한 30-40명 50가족만 이렇게 해놔도 월마씩 우리가 쓸 수 있는 잡비가 나와요. 그래서 집을 그렇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시골집을. 찜질방, 황토방, 산책로, 텃밭, 과일수나무 잘 만들어서 친구들이 와서 따먹고 한 10만원, 20만원씩 전부 다 기부하고 가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줌 등으로 영상통화 시스템이 갖춰서 도심의 그 누구와도 항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시골에 와서 걔가 나의 강아지가 잘 있는지 줌으로 불러보고 남편이 잘 있는지 불러보고 시어머니 잘 있는지 불러보고 항상 영상통화하는 시스템. 자, 15번이 그죠. 웰빙, 웰다잉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요. 납골 땅도 자리가 모자라요. 특히 세미터리, 묘소, 그죠? 뭐 옛날에는 공동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묘소로 국토가 너무 지금 좁은 땅이기 때문에 국토를 그렇게
쓸데없는, 뭐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곳으로 이렇게 국토를 더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낙골당도 아니고요. 묘소도 아니고 생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요. 영상으로 남겨서 부모는 영상으로 만나요. 이제 영상. 그래서 메모리얼, 미디어 메모리얼 이런 시스템이 많이 뜹니다. 미디어 메모리얼에 가서 부모님을 다큐멘터리 살아계실 때 그리고 죽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자료를 보고 가족들이 거기서 만나서 영상으로 만나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해요. 이 영상으로 만났는데 꼭 만약에 부모님의 이 그 리메인즈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의 그 화장하고 남은 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또는 뭐 사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조그만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죠. 그러면 냄새도 안 나요. 사실 납골당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 안에 나중에는 뭐 곰팡이도 피고요. 물도 스며들고요. 뭐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다이아몬드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미디어 메모리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로 얼마든지 그 살아계실 때 생전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모습을 쫙 다큐멘터리식으로 그죠? 큰 화면에서 다 볼 수 있고 그 앞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주로 뭐 제사라기보다 이제 파티. 외국에서는 이렇게 뭐 파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유랄러지라 그래요. 유랄러지 앞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짓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고 깔깔깔깔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그 뭐 눈물 흘리는 이런 장면들은 그죠. 우리나라는 곡을 하지만 이제 그런 세월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텃밭 가꾸는 거죠. 텃밭 가꾸기, 동네 사람과 친지들과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가꾼 거 다 못 먹어요. 저도 지금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는데 들깨 많이 심어놨는데 들깨 잎을 굉장히 뭐 아주 자유롭게 고추 자유롭게 언제든지 밖에 나가지고 따서 가져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수나무 언제든지 그죠. 과수나무 몇 나무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가족들을 또는 친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미세조류가 아니 미세먼지가 창궐하게 됩니다. 미래에는요. 점점 더 많아요. 중국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석탄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중국에서 다 오는 먼지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오지만은 한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호빗홀 같이 지하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지하에 쏙쏙 들어가요. 지하에 들어가면은 미세먼지는 뭐 앞에 있는 그죠 문으로 창문으로밖에 안 들어오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집들이 아주 유행을 하죠.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Lord of the Rings라고 그런 데서도 나오고 미세먼지로 땅속에 들어간 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5분의 1만 나오고요. 그죠? 5분의 4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피하는 집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진이라든가 뭐 홍수 해일, 그죠? 토네이도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친구 5명이 모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집이네 그죠? 6개 5명인가 6가구입니다. 6가구가 땅 속에 집을 지어서 들어갔어요. 안에는 너무 이렇게 뭐 근사하게 꾸며놨죠. 땅 속이라고 해서 뭐 굴 같은 게 아니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땅 속에서 여기 잘 보시면은 집이 있죠. 1, 2, 3, 4, 5 집이 있고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제일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그죠? 예,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죠? 여기로 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니고 참 이게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로 빠져나갈 때 여기를 떠나서 시장을 갈 때는 이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영국에서는 미세먼지 또는 지진을 피해서 땅 속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고요.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로피칼리아라고
여기 안에 속에 들어가서 그죠 800세대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트레일러 아까처럼 캠핑카들이 쫙 들어가서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는 둥근 이런 모습으로 간다. 왜 지진이 뭐 6.7 지진, 7.8 지진이 아니고 15.32 지진이 나고 그죠? 노지에 있는 야채, 생산한 야채는 안 먹는다. 왜냐하면 중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로가든이라는 저 회사가, 보면은 뭐, 그죠. 물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이렇게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영양분이 모자라요. 비료가 모자라요. 6주 만에 모든 이런, 야채를 생산을 합니다. 그죠? 지금은 요건 시간이고요. 요날 이제 25일 됐어요. 이거 심은 지 25일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영양분, 비료 혹은, 그죠? 퇴비를, 4일에 한 번씩 줘야 된다. 뭐 이런 걸 쭉 적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골에 가면요, 이런 거 아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통만 사가지고 안에 적당하게 퇴비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그죠, 전등이 있는 거죠. 전등이 여기 있습니다. 전등 불에 깜깜한 곳에서도 온갖 야채를 다 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샌드위치 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따가지고 깨끗한 물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서 그대로 샌드위치에 집어넣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키트가 팔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죠? 내가 만약에 뭐 무슨 뭐를 좋아한다면 식물을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그죠? 깻잎 좋아하면 저는 뭐 들깨는 이거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좀 높은 걸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꽃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아이로가든은 6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안에 모든 식물이 자라요. 그래서 자라서 딱 따먹고 나면 또 심고, 자라고 나면 또 심고, 계속해서 이게 자라고 나는 모습이죠. 이게 처음에 조그맣다가 계속 자라요. 그럼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고 또 키우고 한다는 거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시골에서는 만약에 부부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키우면서 재미를 느끼고 키워서 구독 경제를 하는 거예요. 키워서 내가 이거 키워줄 테니까 이걸 만들어서 딱 세트로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이게 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한다면 그죠?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을 100명에게 팔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년 아니 매주 또는 매월 내가 야채는 다 대줄게 이렇게 해서 야채를 배달해 주는 거죠. 배급 또는 배달. 그게 바로 자녀, 친지, 가족, 동료, 친구를 미리 그죠?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시골에 가서 구독처럼 그 사람들에게 매월 돈을 받으면서 야채를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런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그죠? 요런 키트 만들어서 또 이것도 친족, 가족들에게 팔 수 있어요. 예. 이런 이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버리는 물통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온갖 야채를 창문에 키웁니다. 창문에 윈도우 가든이라 그래요. 윈도우 팜이라 그래요. 윈도우 팜 가든. 자,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꽃도 키워가지고 아름답게. 왜냐하면 물이 자동적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크게 물 매일 아침 안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밖에다가 이런 시스템 해놨을 때는 뭐 밖에서는 물 주기가 편안하죠. 예, 물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요게 오가든이에요. 오가든. 약 90여 종의 그 야채를 심을 수가 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게 이 빛이죠. 이게 이 빛을 그죠 하루 종일 주면은 야채가 빛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자랍니다. 이 빛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불빛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고
안에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여기다 갖다 뽁뽁뽁 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뽁뽁뽁 심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자라고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통이 있어요. 통을 여기다가 해서 이미 키우고 있고, 여기서 다 잘라 먹고 빈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만드는 것을 여기다 꼭 착각 끼워 넣으면 돼요. 착각 끼워 넣으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오가든. 요것을 부엌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항상 그죠, 항상 야채가 부엌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부엌에서 이렇게 뭐 영양분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이게 쭉 돌아가요. 돌아가고 이게 리빙룸입니다. 그죠? 리빙룸이니까 방에서 거실에서 삥삥삥삥 이게 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밑에 그죠? 요게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고 여기서 내가 여기 따먹었죠. 따먹고 쪽 빠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착각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빈 공간에 착각 끼워 넣으면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빛이 나오기 때문에 야채가 우리에게 항상 배달이 된다. 항상 우리는 신선한 야채를 공급할 수 있다. 내가 시골 내려가서 우리 자녀 한 서너 명에게 이것을 매일처럼 공급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줘요. 이 자체 만드는 것도 크게 뭐 비싸진 않아요. 오가든에서 하나를 사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그죠? 자, 시골에 가서 취미생활로 또는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들이 있다. 그것을 구독경제로 구독을 시키는 거죠. 미리 시골에 가기 전에 친구 100명을 사귀어놔요. 그래서 100명에게 매주 또는 매월 야채를 공급해 줄게. 매월 과일, 야채, 채소를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고 월 10만 원씩 받아요. 그죠? 그래서 100명 정도 받으면 뭐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용돈을 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우리는 나이 들면 시골서 산다. 욕심을 내는 그런 삶이 아닌,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들이 다 부자 되면 어차피 벌어가지고 다 빼앗겨요. 그래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